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중랑천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사주 고급 강좌 15번째 시간으로 음권 양권 이론으로 풀어보는 사주 분석의 비밀, 그리고 기타 사주 해석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 사주 분석을 더욱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는 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초보자가 보는 그 눈하고, 그리고 중급자가 보는 눈하고, 그 고수들이 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 팔자 8개, 8글자를 보는 그 눈의 수준을 높여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음권 양권이라는 그런 이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것은 사주 해석의 그 정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이 모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이런 이론을 이제 얘기를 하면 신기해 하면서 아, 이런 내용도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일반적인 이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음권 양권 이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자연 현상, 이 세상의 자연 현상을 이제 보고 그 이론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어디서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서 주장된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이론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된 적이 얼마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이론이 없었는데 중국에서만 계속 내려오다가 중국 사람들은 이 이론을 이제 중요하게 취급을 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몇몇 대만 유학파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주에서 용신을 찾고, 그리고 사주 분석의 눈을 높이는 데에는 상당히 중요한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의 내용을 하기 전에 이 음권 양권 이론, 그리고 이 지장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일전에 지장간에 관련된 내용하고 음권 양권 이론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 사주명리학 이론은 이렇게 계속 되풀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잊어먹더라도 다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풀이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주 분석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간이 있고 지지가 있잖아요. 천간이 있고 지지가 있는데, 천간은 하늘의 기운을 뜻하고 지지는 땅의 기운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기운을 뜻하는 이 지지라는 것이 계절적인 감각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동그란 게 태양이고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지지가 그려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계절적인 감각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 12달로 봤을 때 이 자수는 이제 해자축이니까 추운 음력 11월을 나타내고, 이 오화는 음력 5월을 나타낸다. 뭐 더울 때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걸 일단 하루로 봤을 때요. 하루 24시간으로 봤을 때 보면은, 일단은 이 인목이라는 것은, 인시라는 것은 새벽 3시 반에서 5시 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긴 잠에서 깨어날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물론 5시 반이 아니라 6시나 7시에 일어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옛날에 이제 요즘에는 자명종도 있고 그렇지만, 옛날에 무슨 고려시대나 삼국시대 뭐 이럴 때에는 이제 닭이 울고 뭐 그럴 때 이제 딱 깨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사찰이 있으면 사찰에서 타종을 합니다. 사찰에서 이제 스님들이 새벽에 일어나갖고 이제 종을 치면서 새벽 예불을 시작하는 거죠. 그때가 인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시라는 것은 하루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을 1년 12달로 보면은 1월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세력을 보면 입춘이 들어왔을 때 해가 바뀐다.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한 해가 바뀐다고 보는데, 이 입춘이 들어오는 때가 바로 인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월이 있는데요. 자월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계절적으로 봤을 때에는 추울 때죠. 추울 때고 밤의 길이가 가장 길 때예요.
그러니까 이 자월을 딱 지나면서 그 낮의 길이가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동지가 들어있는 날인데요. 옛날에, 그러니까 한 3000년 전에, 그때는 이 자월을 1월로 봤습니다. 그 새해의 시작을 동지를 기준으로 봤어요. 지금은 그 입춘을 기준으로 보는데, 원래는 처음에 여기 만들어졌을 때에는 동지를 기준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왜 바뀌었냐면요. 그 주나라라고 그 중국에 그 처음 국가가 이제 생성되고 그 부족 국가에서 이제 고대 국가로 이렇게 넘어가는 때 아주 옛날이죠. 그러니까 한 3000년 전인데 그때 주나라 그 문왕이라는 분이 그 당시에 왕들은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게 아주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자월은 너무 춥거든요. 너무 추우니까 그 백성들 모아놓고서 제사 지내고 그래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더 추웠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온난화로 지구 온난화로 날씨가 그렇게 그 겨울에도 좀 따뜻할 때가 많은데 이때는 진짜 추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왕이 생각하기에 아 이때 너무 추우니까 이 한 해의 시작을 갖다가 동지로 할 것이 아니라 입춘으로 하자. 그렇게 바꾼 거죠. 바꿔갖고 이게 이제 한 3000년 정도 지나니까 2500년 3000년 정도 지나니까 그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입춘을 갖다가 새해 시작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입춘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대만에서는 이 동지를 새해 시작으로 그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동지 기준 만세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 동지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만세력도 있고, 이 동지를 그 한 해의 시작으로 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제 2000년 넘게 거의 3000년 동안이나 그 입춘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지금 와서 바꿀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만세력은 이 입춘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한 해 하루로 봤을 때는 인시라는 게 이제 그 시작을 나타내고 이 오시나 미시에 있어서 이제 가장 더울 때죠. 더울 때고 이제 유시나 술시가 되면 하루해가 저무는 그때 하루해가 끝나는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이 되면은요 한 술시 정도 돼야지 이제 해가 넘어간다고 볼 수가 있고 그 겨울에는 한 유시 정도만 돼도 해가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리고 해 자축, 이렇게 밤에는 이제 잠자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고요. 그럼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이 임묘진이라는 것은 봄에 해당이 되고, 이 사오미는 여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신유술이 가을에 해당이 되고요. 이 해자축이 겨울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계절적인 감각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 사주팔자를 분석을 할 때 월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어머니 자리에 해당하는 것이 월지인데 이 월지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몇 월에 태어났느냐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월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주팔자 그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월지예요. 그래서 이 사주가 신강한지 신약한지 해석을 할 때 그 월지의 점수를 200점을 줬죠. 다른 데는 점수를 100점씩 계산하는데 이 월지는 200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주 분석을 할 때에는 이 사람이 더울 때 태어났느냐 추울 때 태어났느냐 이렇게 언제 태어났느냐 몇 월에 태어났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간, 나를 나타내는 일간과 비교를 해서 이 계절과 이 사람이 태어난 계절과 그 일간이 구성이 잘 맞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음권, 양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 가장 추울 때가 이제 자수로 보고요. 그리고 가장 더울 때가 이제 오수로 보는데 이때가 이제 하지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때는 동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묘월이 시작될 때는 입춘에 해당이 되고 그 6월은 이제 그 추분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때가 이제 춘분에 해당이 되고 이때가 추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임목부터 한번 볼게요. 임목을 보면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다 지장간이거든요. 지장간인데 이 임목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이제 새해가 시작이 돼요. 시작이 되니까 이 지장간을 보면 이게 갑병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있는 것을 봉기라고 하고요. 지장간에서 맨 앞에 있는 것을 봉기라고 하고 뒤에 있는 이 두 글자를 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지장간이라는 것은 그 한 달 동안에 구성된 기운을 나타내요. 그러면 인월이라는 것은 이게 인하고 묘가 나무 목자잖아요. 그래서 이 봉기라는 것은 이 지지인 인목을 천간으로 나타냈을 때의 그 기운이 바로 간목에 해당이 되죠. 인목하고 묘목은 목기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인목에서 가장 큰 기운을 차지하는 것은 간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기운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봉기라고 하는데요. 각 그 지지마다 봉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유군 같은 경우는 그 금기운이 봉기가 되고요. 해수 같은 경우는 수기운이니까 봉기가 임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봉기라는 것은 이 한 달의 기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임목이라는 것은 이제 봄이 되고 음력으로 1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때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겨울이었는데 이게 이제 좀 날씨가 풀리는 거죠. 풀리고 봄이 시작됐다는 것은 이제 겨울을 지나서 날씨가 풀리고 땅 위로 이제 싹이 돋아날 그럴 만반의 준비를 다 한 그런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도 산에 가보면은 그 싹이 조금씩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봉기는 간목인데 이 따뜻한 병화라는 것은 태양열을 나타내거든요. 병화라는 것은 태양을 나타내고 정화라는 것은 달빛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지 위로 이 묘하고 유하고 이 사이에 그어진 이 선이 땅 위와 땅 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임목은 봉기가 간목이니까 이 뿌리를 나타내거든요. 이 간목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뿌리 위로 이제 싹이 돋아날 만반의 채비를 하고 그 하늘에 있는 태양을 향해서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이 태양을 향해서 이제 그 싹이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력 2월 이제 이때가 이제 묘월이 되겠죠. 이때는 춘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싹이 땅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봉기는 을목이 되고요. 여기는 간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싹이라는 것은 땅 속에 뿌리를 받치고서 그 땅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겨울 내내 땅 속에서 그 씨로 있다가 씨가 이제 그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서 그 땅 위로 올라갈 때에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겨울 내내. 그러니까 그 많은 어려움을 헤치고 땅 위로 올라가는 싹이 바로 을목이에요. 그러니까 을목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싹이라는 게 좀 여리게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끈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묘일주를 보면은요,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을묘일주를. 아주 그 끈기가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력 3월이 됐어요. 이게 진월이거든요. 진월이면 이게 그 지장간이 무을개인데 이 진토라는 것은 그 토기운을 나타내잖아요. 토라는 것은 진술충미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진술충미 네 가지의 토기운은 모두 환절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진월이라는 것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환절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때가 되면 이 을목에 해당하는 싹이 이제 대지 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대지 위로 올라왔으면 그 싹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태양열을 받으면서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개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력 3월이 되면 지장간이 무을개인데
을이라는 것은 싹을 나타내고 이 계수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수라는 것을 보면은요, 이 밑에 그 하늘천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옛날에 고서를 보면 이 비우자하고 개자하고 똑같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 땅을 보면은요, 이 무토라는 것은 땅 위의 들판을 나타내고, 이 기토라는 것은 땅 밑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을목이라는 것이 땅 위로 솟아나서 이 비를 맞으면서 잘 자라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진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여름으로 접어드는 거죠. 그래서 음력 4월이 되면 이 여름으로 접어드니까 이 사라는 것은 화기운을 나타내요. 그래서 봉기는 병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토가 있고요. 이 땅 위에 이제 태양이 떴는데 이때는 어떤 때냐면 음력 4월이면 꽃이 필 때예요. 싹이 자라갖고 이제 꽃을 핍니다. 그러면 여기 경금이 있는데요. 이 경금이라는 것은 결실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삼합을 볼 때 사유축 금국이다 해갖고 이 사유축은 금을 나타내는데요. 이 삼합으로 봤을 때 이 사화에서 이 금에 해당하는 그 기운이 피기 시작해갖고 유금에서 절정을 이루고 이 축토에서 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꽃이 폈다는 것은요. 꽃이 폈다는 것은 이 꽃이 핀 궁극적인 목적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화라는 것은 이 경금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사화가 꽃을 피는 시절이다. 그리고 그 꽃을 피는 그 꽃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지장간에 경금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력 4월은 지장간이 봉기인 병화 외에 그 여기인 경금과 무토를 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화가 되면은요, 이게 하지라 그래갖고,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때예요. 그래서 이때는 5화는 이제 그 화기운을 나타내니까, 당연히 봉기는 병화고요. 그리고 여기로 기토와 정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5화에 이 땅밑을 나타내는 기토하고, 그리고 그 은은한 달빛을 나타내는 정화가 있느냐? 우리가 그 농사 짓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름은 여름답게 더워야 된다 그래요. 그래야 농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인데도 여름답게 덥지 않으면은, 그때는 농사를 망친다 그래요. 그러면, 여름에 이제 그 태양빛이 쫙 비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땅이 열기를 받아서 땅 밑에 저장을 해요. 이 열기를 땅 밑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 밑을 나타내는 기토하고 이 땅 속에 그 나타내는 그 태양열이 아니라 은은한 열기라고 할 수 있죠. 그 나무의 뿌리를 감싸주는 그 은은한 열기를 나타내는 정화가 5월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겨울이 됐을 때요. 땅을 파잖아요. 땅을 파면 아주 추울 것 같은데 오히려 따뜻합니다. 땅을 파면 그 안에 열기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나무들이 이렇게 뿌리를 받고 있는데 겨울에 얼어 죽지 않잖아요. 나무가. 얼어 죽지 않은 이유는 여름에 그 열기를 땅이 받아서 저장해 두었다가 겨울에 추워지면 그 열기가 뿌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감싸주니까 나무가 얼어 죽지 않죠. 그리고 미월이 되면 이 미월이라는 것은요, 이 나무 목자에다가 위에 짝대기 하나 그은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월부터 열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 완전히 익은 열매는 아니죠. 좀 설익은 열매라고 하는데 이때 보면은 이 미토는 봉기 그 토기운이니까 그 봉기가 기토예요. 그런데 이 을목이 있고 정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봄에 핀 그 싹이 이제 그 열매를 맺는 때, 이때가 바로 미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목에 글자 하나 딱 더 붙은 게, 짝대기 하나 더 붙은 게 이 나무의 열매가 맺힌 모습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때는 상당히 더울 때예요. 그러니까 그 정확히 따져보면 5월 음력 5월보다 음력 6월이 더 덥다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흔히 바캉스 시즌이 양력 7월이나 8월 초 정도 되잖아요. 그때를 나타내는 것이 미월이기 때문에 이때가 1년 중에 가장 덥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장간에 깔고 있는 이 기고라고 할까요? 하늘에서 보내는 이 신호는 일단은 가을로 넘어가는 그 환절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있잖아요. 이때 병화처럼 이렇게 뜨거우면 그 병화처럼 뜨거운 기운이 들어가 버리면 이 열리기 시작한 그 열매 자체가 쭉정이가 돼버립니다. 다 말라 비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열기는 이 병화의 열기가 아니라 그 따뜻하게 감싸주는, 너무 뜨거운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감싸주는 정화의 열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지장간이 기을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금이라는 것은요, 이때부터는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그 결실의 계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경금이라는 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이제 금이다 뭐 그러면서 쇠붙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이 금이라는 것은 결실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신월부터 본격적으로 그 결실의 계절, 그 가을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이제 그 결실이 열린 것이 바로 이 경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신월이라는 것은 그 금기운을 나타내기 때문에 봉기는 경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임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수가 왜 있느냐? 그리고 이 임수가 임수라는 것은 개수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고요. 그 땅속에서 그 뿌리를 감싸주는 그런 그 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타내는 이 임수는 우리가 그 쌀을 이렇게 저장을 하더라도요. 쌀을 저장하더라도 그 쌀이 썩지 않잖아요. 쌀을 이렇게 모아놓더라도 쌀이 웬만해서 썩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쌀을 이렇게 딱 깨물어 보면은 딱딱하지만 미세하게 물기가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물기가 없으면 다 썩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실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로 물기를 머금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물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안에 씨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다시 그 씨가 저장이 되면서 다시 봄에 싹을 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숭아를 보면 복숭아 안에 딱딱한 씨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씨 안에는 물기가 들어 있습니다. 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이 겨울을 지나서 봄에 싹이 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금이라는 것은요, 이 유금이라는 것은 그 씨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봉기가 이 신금에 해당이 되고, 이 유금은 이 신금이 결실이라면 이 유금이라는 것은 그 과실에 있는 씨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저장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확을 했단 말이에요. 수확을 했으면은 여기에서 그 수확해서 남은 그 과실에서 그 씨를 저장을 해야 이것이 다시 겨울을 지나서 봄에 싹을 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6월이 지나갔고 이제 술월이 되면은 이때는 그 가을하고 겨울 사이에 환절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이 술월이 이제 그 봉기가 토기운이니까 봉기는 무토인데, 이 신금이라는 씨가 정화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떤 의미냐면, 이 씨가 이제 땅 위에서 땅 속으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씨는 겨울에 얼지 않기 위해서 따뜻한 기운이 이 씨를 감싸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실에 있던 씨가 이제 땅 속에 들어가요. 들어가면 겨울에 추우니까 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얼지 않도록 여름에 받았던 그 열기, 여름에 이 5화를 보면은
땅 속에서 이 열기를 저장했다 그랬잖아요. 그 저장한 열기로 이 씨를 감싸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월이라는 것은요, 이제 물이 딱 찬 거예요. 물이 찼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름에 이제 봄, 여름, 가을 이럴 때 비가 많이 온단 말이에요. 비가 오면 땅 속에서 그 물을 갖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기를 저장하듯이 비가 와도 땅 속에서 물을 저장해요. 그러니까 땅을 파면은 물이 나오죠. 그리고 이 저장된 물이 땅 속에 그 나무가 있으면 그 뿌리를 감쌉니다. 감싸고 따뜻한 기운이 다시 그 물을 감싸니까 이 뿌리가 얼어 죽지 않는 거죠. 그러면 겨울에 있잖아요. 겨울에 이 나무를 한번 파보세요. 그 뿌리채 나무를 파보면 뿌리가 어떠냐? 축축합니다. 비도 오지 않았는데 나무의 뿌리가 축축해요. 그럼 그 물은 어디서 났을까요? 이 땅 속에 저장돼 있던 물이죠. 그러니까 겨울에는 비가 오지 않더라도 이 봄하고 여름, 가을에 그 내렸던 그 빗물을 땅 속에서 저장하고 있다가 그 나무의 뿌리를 감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수는 봉기가 이제 수기운이니까 이것은 봉기가 임수가 되고 여기 간목이 뿌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감싼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장간이 인간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수라는 것은 이제 한겨울을 나타내고 이때 이제 봉기가 임수가 되고요. 이 계수가 이제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수하고 계수에 자수하고 이 축토에 이 계수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계수는 하늘에 그서 내리는 비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여기 이 음권에 있는 이 계수는 땅 속에 있다가 그 줄기를 타고 위로 올라가려는, 그러니까 땅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그 기운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축토라는 것은 이제 땅 밑에 봉기가 이제 기토예요. 이 축토는 토기운을 나타내니까 이 축월이라는 것은 겨울과 봄 사이의 환절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축토는 이제 겨울에 땅이 이렇게 얼어 있었단 말이에요. 얼어 있다가 이게 좀 풀린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봄하고 겨울 사이에 그 환절기니까 꽁꽁 얼어있던 그 땅이 좀 풀린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축토라는 것은 지능을 나타냅니다. 흙이 축축한 습토를 나타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신금이 들어있으니까 이 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씨가 겨울에 이렇게 땅속에 들어가서 이 따뜻한 기운으로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다가 이게 이제 뿌리를 내리면서 위로 올라가려고 나무의 그 땅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개수가 임수가 아니라 이 개수인 이유는 땅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씨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축토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인월서부터 축월까지 이렇게 봤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병화라는 것은 태양열을 나타내고 그 반대로 이 정화라는 것은 땅 속에 있는 따뜻한 기운 혹은 그 하루로 치면 해가 지고 이제 밤이 됐으니까 은은한 달빛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화라는 것은 뜨거운 태양열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 정화라는 것은 은은한 달빛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전혀 상충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묘월서부터 시작해서 묘월, 진월, 4월, 5월, 미월, 신월까지는 여기까지는 양권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이 6월, 술월, 해월, 자월, 축월, 인월까지는 음권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권에 있는 것은 같이 어울리는 것이 이 구성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간을 봤을 때에는요, 이제 지진을 봤는데 천간을 봤을 때에는 이
여름에 이제 태양열을 나타내는 것이 병화니까 이것이 양권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정화라는 것은 음권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무토라는 것은 땅 위에서 해를 받고 싹이 땅 위에서 비를 맞으면서 이 태양열을 받으면서 잘 자란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 싹에 해당하는 을목, 그리고 비에 해당하는 이 개수, 그리고 벌판에 해당하는 땅 위에 해당하는 이 무토가 모두 양권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권이라는 것은 태양열을 받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태양열을 받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음권이라는 것은요, 이제 해가 졌어요. 해가 지고 계절로 따지면 이제 그 가을이 지나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겨울, 그래서 이 봄까지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빛에 해당하는 이 정화하고, 그리고 이 뿌리에 해당하는 이 감목, 그리고 땅 속에서 그 뿌리를 감싸주는 그 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임수, 이런 것이 모두 음권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권은 양권끼리, 음권은 음권끼리 서로 어울리는 것이 구성에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양권끼리는요, 같은 권끼리는 우선 충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같은 권끼리는 충국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합이 됐을 때는 대개 같은 권끼리 합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충국을 한번 볼게요. 지금 자하고 오하고 충국이 발생을 해요. 그럼 이 자수라는 것은 하루해가 가장 짧을 때, 그리고 이때는 하루해가 가장 길 때, 그때니까 서로 충국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장간을 보면 병임충, 정계충 이렇게 깨지고 있습니다. 이게 충국이 좌우충이 되면서 지장간을 봐도 병임충, 정계충으로 다 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국이 받을 때는 서로 구성이 잘 맞지 않는다, 깨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묘유충으로 깨지고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싹이 땅 위로 올라갈 때고, 이때는 씨가 땅 밑에 저장할 때예요. 그러니까 서로 충국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지장간을 봐도 을신충으로 깨지고 갑경충으로 깨집니다. 그러면 지금 진술충이거든요. 이 진술충을 보면 이제 봄이 돼가지고 싹이 땅 위로 올라와서 비를 맞으면서 이제 쭉 올라 막 자라는 그런 때고, 이때는 이제 그 결실을 다 얻고 나서 그 씨가 땅 속에 들어가서 이제 따뜻한 열기에 의해서 보호되는 그런 때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다, 정반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진술충을 보면 이 지장간이 을신충, 정계충으로 모두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해충을 보면은요, 이때는 여름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때 이 해수라는 것은 겨울이 시작이 될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지장간을 봐도 병임충, 갑경충으로 다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월이 되면은요, 축월은 이제 충미충으로 깨지는데, 이 미월이라는 것은 그 나무에 이제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는 때고, 이 축월이라는 것은 땅 속에 있던 이 씨가 이제 발화하기 시작해갖고 이제 그 싹으로 변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이제 폼을 잡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지장간을 보면 을신충, 정계충으로 모두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월을 보면은요, 인월은 이제 그 땅 위로 올라가기 일보 직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신월이라는 것은 이제 그 열매를 이제 다 맺었어요. 맺어갖고 이제 그 열매를 완전히 다 맺어서 이제 그 완전한 그 가을로 그 접어든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지장간을 보면 갑경충, 병임충으로 모두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충국이 발생하는 때에는요, 발생하는 것을 보면 같은 권에서는 충국이 발생하지 않고 다른 권에서 충국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합을 보면은요, 대부분 자축합토, 인해합목, 오미합파, 사신합수 이런 식으로 같은 권에서 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있으면 그
양권은 양권끼리, 음권은 음권끼리 구성이 되는 것이 그 사람이 그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이론을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 음권과 양권을 아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새로운 이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천간합의 생성이라고 이제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이 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사주를 딱 보면 이 같은 권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 월에 태어났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신월에 태어났거든요. 신월에 태어난 을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을목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 그 양권에 해당이 되는 그 새싹에 해당이 됩니다. 이 새싹이 그 나중에 자라갖고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경금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주에 보면은 신월에 태어났어요. 신월에 태어났는데 같은 권인 을목이 그 묘를 깔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구성이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요, 여기를 보면 수월에 태어났거든요. 수월에 태어난 무토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월을 보면은 수월이라는 게 이제 씨가 땅 밑에 들어와가지고 이 씨를 감싸는 시기. 그러니까 가을하고 겨울의 그 사이에 해당하는 환절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무토라는 것은 땅 위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태양빛을 받는 그 땅 위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수월에 태어난 무토다. 이것은 구성이 잘 안 맞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구성이 잘 맞아야 구성이 잘 맞아야 그 사람이 자기 역할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권에 이 신월에 태어난 을목이다. 그러면 그 가을의 결실을 나타내는데 이 을목이 땅 위에 그 새싹을 나타내니까 이것이 자라서 그 결실을 나타내니까 구성이 좀 맞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구성이 잘 맞냐, 구성이 잘 안 맞느냐, 이게 어떤 차이냐면 구성이 잘 맞는다는 것은 내가 그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잘 헤쳐나갈 수가 있고 어떤 조직에 들어가도 내가 내 일을 잘 하면서 내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언제 태어난 일간이 무엇을 깔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얼마나 좋은 그 구성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느냐, 즉 태어난 계절하고 그 나를 나타내는 일간하고 이 구성이 잘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음권 양권으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사주 이론은 상당히 많은데요. 우선 합의 생성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 천간에는 4개의 합이 있습니다. 그 갑기합토가 있고요. 을경합금이 있죠. 병신합수가 있고 정임합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이 5개죠. 예, 무게합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이라고 할 때 갑기합토 그러면 갑하고 기가 합이 돼갖고 토를 생성해내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 끝난다는 거죠. 이것은 깊이 있는 사주 분석을 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기운이 생성이 된다 그러면은요 이게 무토인지 기토인지를 알아야 돼요. 을경합금이다 그래서 금이 생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금인지 경금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토가 용신이다 그랬을 때 무토는 용신이 되는데 기토는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이 용신이다 그랬을 때 경금은 용신이 될 수 있는데 신금은 용신이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오행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음에 해당하느냐 양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사주를 처음 배웠을 때에는 그때는 잘 모르니까 그냥 갑기합토, 을경합금 이런 식으로 외웠지만 이제 고급 과정도 이제 벌써 15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본적인 합에 관련된 이론도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갑기합토가 됐을 때 이 토는 무토가 아니라 기토에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 음권에 해당하는 것이 기토예요. 그렇죠?
기토가 음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갑목이라는 것도 이 밭전자에서 밑으로 딱 내려온 뿌리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갑목이라는 것은 제가 음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갑기합토라는 것은요, 같은 음권끼리 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에 해당하는 이 갑목이 땅 속에 해당하는 이 기토와 합이 되면서 토기운을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왜 토기운을 생성을 하느냐? 이 뿌리라는 것은 땅 속에 뿌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뿌리에 해당하는 갑목은 이 토기운에 의지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갑기합은 토기운을 생성을 하고 그 토기운은 무토가 아니라 기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을경합금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을경합금이라는 것이 신금이 아니라 경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을경합금 하면서 그냥 금기운이 생성이 돼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금기운이라도 신금이냐 경금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을경합금이 왜 신금이 아니라 경금이 되느냐? 여기에 보시면 이 을목이라는 것은 양권에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땅 위로 솟아나는 그 새싹을 새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경금과 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싹이라는 것은 자라갖고 그 자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나중에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을목이 경금과 합이 돼서 경금을 생성해내는 겁니다. 결국은 이 결실을 나타내는 이 경금이 되기 위해서 이 을목이 자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이 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을경합금 할 때에는 이 금이 같은 양권에 있는 경금에 해당이 되지 신금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병신합수를 한번 볼까요? 이 병신합수는 성격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개수나 임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신금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금이라는 것은 씨를 나타내는데 이 씨라는 것은 봄에 파종하는 게 있고 가을에 파종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화가 합을 하는데 만약에 이 신금이 6월이나 술월이나 해월이나 자월이나 축월이나 인월에 그 태어난 그 신금과 합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생성된 수기운은 임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신금이 묘월이나 진월이나 사월이나 5월이나 미월이나 신월에 태어난 그 신금하고 합이 된다. 그러면 그 합이 되면서 생성되는 수기운은 개수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신합수라는 것은요, 이 태양열을 나타내는 이 병화가 씨를 나타내는 이 신금과 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물기를 머금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이 씨라는 것이 물기를 머금고 있어야만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 정임한목이 되는데요. 정임한목이라는 것은 정화라는 것은 이 은권에 있는 그 땅 속에서 따뜻한 그 은은한 달빛 이런 것을 정화라고 하고 이 임수라는 것은 땅 속에서 뿌리를 감싸는 그 물이 바로 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임한목이 되는 이유는요. 이 정화하고 임수가 서로 합이 된 이유는 이 정화나 임수는 이 뿌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나무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갑목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임한목은 갑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게합화가 되는데요. 무게합화는 정화가 아니라 당연히 병화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 무토라는 것은 땅 위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개수라는 것은 땅 위에 내리는 그 비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이 새싹이라는 게 싹이라는 게 이제 잘 자라려면은요. 땅 위에서 비도 맞으면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죠? 태양이 비쳐야 됩니다. 태양열이 비치면서 강합성 작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꽃도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이 무게합화라는 것은 병화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다른 학원이나 이 사주 명리학을 가르쳐 주는 데서 공부를 하면 그냥 갑계합토, 을경합금 이런 식으로만 가르쳐 주지 이 토가 무토인지 기토인지 그리고 금이 신금인지 경금인지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쳐 주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한테 배우셔갖고 아주 좋은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합이라는 것도요 또 주의를 하실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합이라든가 충이라든가 이것이 사주 분석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주의 경우에 을경합 금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합이 되거든요. 그럼 금으로 생성되는 것이 여기서는 경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주는 상당히 좋은 사주입니다. 딱 봐도 좋다는 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신금이나 묘목이나 전부 같은 건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을목이 나를 나타내는 이 을목이 이 땅 위에서 이 정화만 병화로 되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결실도 있고 이 태어난 시간도 좋고 상당히 좋은 구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합을 볼 때요.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을경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을목하고 경금이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금기운이 딱 생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 을하고 경이 없어지면서 금으로 다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이 합이라는 것은요.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을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을목은 그대로 있어요. 을목도 그대로 있고 경금도 그대로 있는데 여기서 금기운이라는 새로운 기운을 유출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을경합금이 되면서 경금이라는 이 금기운이 유출된다. 생긴다. 이 경금을 끄집어낸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을목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해석할 때 이러잖아요. 을경합이 되면서 목이 날아가 버렸어. 그러면서 금이 생성이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합이라는 것은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으면서 금이라는 새로운 기운을 유출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병신합수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잘 보세요. 지금 일간이 신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금은 언제 태어난 신금이냐 이걸 먼저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신월에 태어난 신금이거든요. 그럼 이거 양권이죠. 양권이면 이 신금은 경금에 가까운 신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금에 가까운 신금이에요. 그러면 49살서부터 58살까지 을묘대운이 들어오는데 이때 을신충 묘유충으로 다 깨지네요. 천간지지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 신금은 인권일 때면 예를 들어서 뭐 술월이다. 뭐 이럴 때 들어왔으면 이게 이제 그냥 신금이 맞아요. 그래서 49세 을묘대운에 을신충 묘유충으로 깨지는 게 맞는데 이건 양권인 신월에 태어났잖아요. 이때에는 이 신금이 경금의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을묘대운이 들어왔을 때 을신충으로 깨지느냐? 안 깨지죠. 안 깨집니다. 이것을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신금이 딱 나왔을 때는 이게 언제 태어난 신금이지? 하고 이걸 아주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을신충으로 깨진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엉터리가 됩니다. 완전히 엉터리가 돼요. 특히 이 월간 같은데 을목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을신충으로 깨지네요. 그러면 일간인 내가 깨지니까 참 안 좋네요. 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런 소리나 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정신적으로 아주 건전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금은 해석할 때 특별히 유의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게 양권에 태어난 신금이니까 병신합수가 되면서 뭘 생성해낼까요? 개수를 생성해내죠. 임수가 아니라 개수를 생성해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좋은 사주죠. 이 정도면은.
이 천간이 전부 다 양권으로 돼 있고요. 그 지지도 상당히 좋아요. 이 정도면 좋은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천간이 무게합화가 되죠. 그러면서 화기운을 생성해내는데 이것이 정화가 아니라 병화를 생성해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분은 수월에 태어난 무토가 오화를 깔고 있는데 이 오화는 좋아요. 오화는 좋죠. 왜냐하면 같은 태양 위에 그 벌판 위에 떠 있는 그 태양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 일주의 구성은 아주 좋다. 그런데 이 수월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무게합화가 돼서 병화를 생성해내니까 생성해내는 이 병화가 여기 구성에도 잘 맞는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성공하려면 이 월지든 일지든 둘 중에 하나는 좋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월지라는 것은 부모 덕을 어머니 덕을 부모 덕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일지라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 덕도 좋은데 본인이 노력도 열심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성공하죠. 그런데 부모 덕은 좀 안 좋아도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 그 사람 성공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노력은 별로 안 하는데 부모 덕이 좋아요. 그런 사람들도 성공하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신의 노력보다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둘 다 나쁘다. 부모 복도 별로 없는데 내가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이 음권 양권 이론을 알면 사주를 분석하는데 깊이가 더해지고 그리고 보는 눈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이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지합의 생성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지지라는 것도 이 천간합과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축합토가 되는데 자수하고 축토가 만나면 이 자축합토가 돼요. 그러면 이 토가 이제 천간으로 봤을 때 무토가 아니라 기토라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이 자수라는 게 여기 있고요. 그리고 축토가 여기 있어요. 그럼 두 개가 이제 합이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음권에서 합이 되니까 이 합은 기토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인해한목이거든요. 인해한목이면 자 보세요. 여기에 있는 그 인목하고 여기에 있는 해수하고 인해한목이 돼요. 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목기운은 그 을목이 아니라 간목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게합화, 묘술합화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 묘하고 술하고 이제 합이 됐단 말이에요. 합이 됐는데 이 묘라는 것이 그 땅 위에 나오는 그 새싹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잘 자라가지고 그 결실이 돼서 이제 땅 밑에 씨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화기운은 그 태양열을 나타내는 병화가 아니라 이 씨를 감싸주는 정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묘술합화는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진유합금을 볼까요? 여기서 진유합금을 보면 이 진토가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 유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합이 돼요. 합이 되면서 금기운을 생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싹이 잘 자라갖고 이제 그 결실을 맺어서 그 씨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진유합금이라는 것은 그 경금이 아니라 그 신금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신합수는 당연히 그 임수가 아니라 개수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사화하고 이 결실을 나타내는 신금이 이제 합이 됐단 말이에요. 합이 돼갖고 수기운을 생성을 하는데 이것은 개수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울 때 그 비가 계속 내리고 그래야 태양열도 받고 비도 맞으면서 이 결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미합화는 정화가 아니라 병화다. 오화하고 미토하고 합이 돼갖고 화기운을 생성을 하니까 당연히 이 화는 이 양권에 해당된 이 뜨거운 태양열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문을 보시면은요. 예문을 보시면 이 사주를 보면 밑에 이제 진유합금이 형성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주는 사신합수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인해합목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진유합금이 형성이 될 때 이것을 무조건 금기운이 생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고요. 이 금기운이 경금이 아니라 신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신합수도 이 수기운을 생성을 하는데 이 수기운이 임수가 아니라 계수라는 거죠. 그리고 인해한목이라는 것도 이게 합이 되면서 이 목기운이 을목이 아니라 간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을의일주 입장에서는 이게 인해한목이 되는데 여기서 생성된 목기운이 을목 입장에서는 겁재에 해당하는 간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겁재관계라도 이 을목 입장에서는 이 간목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논스톱으로 계속 하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60분이 다 됐네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제가 계속해서 이 겁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